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종량제 봉투 지원과 중증장애인 간식비도 없어졌습니다.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도내에서도 군과 경찰, 행정기관의 합동훈련이 열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식용 곤충의 가루로 만든 푸딩을 농촌진흥청이 선보였습니다. 고단백 영양의 식감도 개선해 환자나 노약자들이 먹기에 좋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소리 소문 없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지원을 낭비인 양 싹둑 잘라대는 비정한 현실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내 기초생활수급 시민은 올해부터 한 달에 2장씩 나오던 종량제 봉투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주시가 사업 효과가 적다며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3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생색을 내더니 또다시 없애버린 것입니다. 안 주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줬다가 안 줬다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태도를 바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학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게 저희들도 중증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 사는 복지시설 간식비도 100% 삭감됐습니다. 1인당 하루 500원 꼴인 간식비는 한 해 비용이 8,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수년 만에 종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복지시설. 그렇죠. 하지만 전주시 바람과 달리 복지시설 측은 간식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횟수가 그렇게 매일같이는 못 나가고 조금 이제 예산 봐서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줄였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전주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뭉치거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약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구제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주시에서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할애된 공간과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키리졸브 훈련이 도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훈련이 한반도 핵 위기를 악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도내에서도 35사단 10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합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동됩니다. 오는 11일에는 김제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이 펼쳐지고 다음 주에는 경찰과 예비군, 공무원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야외 기동 훈련을 벌입니다. 후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 참가하게 됩니다. 훈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교통 통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 측은 공식적으로 키리졸브에 참여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긴장 속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 고조하는 연합훈련 반대한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강화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잠잠해졌던 사드 배치 논의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이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훈련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시민단체들은 키리졸브 연습과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거리 캠페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긴장감이 도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전북교육청은 이름만 바꾼 중복 감사라며 불편한 기색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감사반 2명을 파견해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지난 1월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점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실지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예비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4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예산 편성 내역과 함께 지난해 남은 예산 등도 요구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익감사는 정당하게 받겠다면서도 비슷한 감사가 중복되고 있다며 불편하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감사는 정정당당하게 받을 것이며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와 비슷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실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는 처리 기한 6개월인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학교에서 가정 형편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보호자의 학력이나 직업, 종교, 학생의 병력이나 신체장애 정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되 법으로 허용된 자료라도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유성엽 의원에 맞설 대항마로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후보 자격 심사 논란으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전략공천 후보 6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읍 고창 선거구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정열 후보는 더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물로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유성엽 의원을 겨냥한 저격수로 일찌감치 점찍어졌습니다. 전정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익산을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김병관 외젠 이사회 의장은 경기도 성남시 붕당갑에 출마합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입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총선 후보 자격 심사를 이틀 만에 번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임 전 군수에 대해 후보 자격 심사와 재심에서 2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중앙단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경선 자격을 부여하기로 입장을 바꾸어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에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재심 결정까지 기각됐는데 선대에서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편 전정희 의원이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국민의당 익산을의 공천 경쟁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4.13 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익산갑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 시장 등이 출마하는 익산갑 선거구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정치적 부침이 확연해질 것으로 보여 본선까지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 강북경찰서장을 지낸 김영일 씨와 한국폴리텍대학 김제 캠퍼스 학장을 역임한 임석삼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현 의원에 맞서 17대 의원으로 활동한 한병도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재혁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배승철 전 도의원, 이한수 전 시장, 고상진 도당 대변인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그릇 돌봄센터 부소장인 전권희 씨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분열 속에 여당에서는 이례적으로 2명의 예비 후보가
지역 살림꾼임을 자처하며 틈새를 공략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욱 치열해진 양상을 띠며 전 현직 간의 대결 그리고 전 시장의 가세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야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느 분을 택해야 할지 또는 어느 분이 더 잘하실 분인지를 아직은.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 KTX 역세권 개발 등 현안 추진의 적임자임을 호소하며 도덕성과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간의 우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정치적 역학구도의 변화 여지가 있는 만큼 지역 표심은 유동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보고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 초선 의원을 배출할지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 19건 29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1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대상자 중에는 예비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금품이나 향응 접대,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 1,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명단이 공개되는 상습 체납자 대상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춰 작년 60명에서 올해 510명으로 공개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95억 원으로 늘었으며 명단은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거부감 때문에 국내에 상용화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곤충 식품이 선을 보였는데요. 특수 의료용으로 쓰일 만큼 영양이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푸딩. 이 푸딩에는 갈색 거절이 애벌레인 고소해가 분말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환자나 노약자를 고려해 간편하게 떠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누룽지 맛까지 더해 기존 곤충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벌레라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맛이 참 좋네요. 구수하고 담백하고. 애벌레인 고소해는 소고기에 비해 단백질은 2배 이상,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소해로 만든 푸딩 역시 비타민과 무기질이 13가지 함유돼 영양 보충의 안성맞춤입니다. 생선이나 오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총 지방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혈행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소해는 밀집거기를 먹는 데다 3개월만 키우면 식품에 활용할 수 있어 상용화에 따른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소해 푸딩의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조만간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600억 정도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일반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식용곤충이 건강도 챙기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주 다가동의 한 공구 상가에서 불이 나 내부 1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상가 안쪽 방 안에서는 주인 64살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게는 최근 휴업 상태였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정규리그 1위 KCC가 인삼공사를 제압했습니다. KCC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삼공사와의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7득점에 리바운드 8개를 올린 안드레 에밋의 활약으로 80대 58로 이겼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확률은 70%가 넘으며 양팀의 2차전은
내일 저녁 7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내년에 전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리는 피파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총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선임하고 대회 준비에 필요한 조직위 인력 운영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승인했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개최 도시의 축구 인프라를 피파 요구 수준에 맞추고 올 6월쯤 대회 공식 엠블렘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지역 할당을 통해 돈의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객실 인턴 승무원 모집 인원의 40%인 35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우는 등 신입 직원 153명 가운데 48명을 전북 출신자로 선발했습니다. 신입사원 워크숍도 전북에 대한 이해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도청 등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현재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 출근길 교통량은 아직까진 크게 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실시간 정보에 따르면 한일구에서 전북터널 사거리 평균 시속 33km, 반대 방향은 시속 38km로 신호대기 차량을 제외하면 현재 교통량 시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춘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전통예술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마을 대표 축제를 선정하며 사라져가는 마을 문화와 향토 자원 보전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춘향제가 전국 86개 공연예술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결과 올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전통예술 분야 전국 1위로 선정돼 국비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춘향제는 3년 연속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선정된 이래 마침내 전국 1위에 선정됐는데 이로써 춘향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예술성도 살리면서 더 재미있게 그래서 우리 남원 시민들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주군도 사라져가는 마을의 문화와 향토 자원을 소재로 특색 있는 마을 대표 축제 4개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정된 축제는 삼례 비비정 마을의 비비락 축제를 비롯해 원구만 마을의 해넘이 연날리기 축제, 용진 순지 마을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 축제, 그리고 비봉 다리실 마을 합구 축제입니다. 정읍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우암 태평해와 쌍화차 거리 등 3곳으로 주민과 전문가, 시민기획단 등이 참여해 8차례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무주군이 소량의 농산물 생산으로 자체 출하에 의존하는 소규모 영세 농가의 물류 비용과 공판장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무주군은 물류 비용 등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농사에 전념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창 지역의 대표 미nie품인 무장상자와 전통 자수를 선보이는 전시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다시 보는 교동아트미술관 젊은 작가 전시를 엽니다. 최은혜 개인전이 오늘부터 21일까지 갤러리 누벨백에서 열립니다. 전북사진기자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보도사진을 전시합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모레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남원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엽니다.
완판 본문화가는 오늘 유교 서적을 공부하는 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장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상영작 필름 점검과 차질 없이 영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크리닝 매니저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2016년도 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읍면동 접수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